제 이름은 김명지이고요. 나이는 올해로 30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일을 하려고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오게 되면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광주 오랜만에 왔다. 잘 지냈어? 잘 지냈지. 요새 좀 즐겁어? 없어. 지금 연애가 왜? 문제가 아니야. 왜? 아니 일을 먼저 해야 뭐 그게 남편을 만나던가 하지. 아 그때 그 면접 본 거 어떻게 됐어? 잘 됐어? 잘 안 됐어. 여성들이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학력이 높아지기 시작한 건 불과 2000년부터입니다. 노동 조건이라든지 보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이걸 여성의 많은 노동 참여를 수용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1차 노동시장으로 많이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차별이 심하기 때문에요. 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진입이 안 돼요.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삶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삶이 불안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국의 노동시장은 일단 이중노동시장의 구조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여성이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여성들이 많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동구에선가 어디 다른데 일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사람을 추천을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알아보고 했는데 이제 추천을 해주려고 하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벌써 물어본다 하더라고. 요즘 뭐 한국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직장에서 아이를 낳는 걸 별로 환영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험적으로 느끼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내 커리어가 끊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회사에서 다시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또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심지어 그냥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 과정에서 너 아이 낳을 계획 있니? 아이 낳고 나면 휴직할 거니?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 거죠. 여성들이 일을 하고 동등하게 같이 노동을 하면서 동등하게 보육을 하고 그것이 사회가 당연히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한 것이 제가 생각에 불과 10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결혼할 생각 있어? 하긴 해야지. 근데 결혼하는 게 쉬워? 아니 근데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일단 하고는 싶은데 뭐랄까 돈 좀 모아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지금 당장 뭐 결혼한다고 해서 뭐 다 해결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둘만 좋다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애 낳을지 말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한국 사회는 이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가족이 살아가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가족이 살아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해야만 하는데 여성들은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울 것을 요구받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이 때문에 내가 그냥 집에서 아이를 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사회인으로서 날 성장을 하고 더 행복하게 살고 친구들하고도 놀러 다니고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선택하라고 했을 때는 일단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커리어 개발은 그 시기에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결혼 제도에 대한 절대적 반감, 저항이라기보다도 불안함 속에서 그 선택을 유보하는 내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굳이 결혼이라든가 가족을 선택을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로 보여야지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미혼에서 기혼으로 가고 짝을 찾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이런 데서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 같이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운 좋게 청년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이 청년센터라는 곳에서는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어떤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또 그 일자리를 넘어서 결혼하고 어떤 출산하고 이런 삶의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들도 종종 있어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당장 자기 자신 서바이벌 하기도 힘든 상태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자식을 낳으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결국 이제 아기를 안 낳거나 줄이는 쪽에 의사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쟁과 불안함 속에서 경쟁에서 도태되면은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 위기의식을 평생 가지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대, 그 윗세대와는 다른 불안감이 몸에 갇혀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보통 퇴근하면 가끔 카페 가서 수다도 떨고 친구들끼리 한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따가 친구들 좀 만나서 또 우울한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오랜만에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근데 요새 진짜 애들 좀 보기 힘들지 않아? 힘들지. 초등학교도 광주인데도 막 폐교되고 이래. 진짜 많아. 학교들 다 폐교되더라. 초등학교도 폐교돼. 한국의 출생률 감소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했고,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그러니까 출생률이 1 아래로 내려간 유일한 국가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한 10수년 동안 이게 우리나라 사회 지출의 상당한 액수를 저출산 문제에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출산 문제는 더 악화가 됐고 해결되지 않았죠. 내 아이한테 사교육을 안 시키는 순간 내 아이가 고립이 돼. 도태되고 막 이런다고. 갈 데가 없어. 진짜 갈 데가 없어서 시킨대. 맞아. 공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맞벌이를 하는데 애들이 있어야 될 곳이 그것도 없어. 좀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사교육 때문에. 아이들 교육 이거는 엄마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엄마들 커뮤니티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 아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앞서요. 제 주변에 아이 키우는 사람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저도 아이를 낳으면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아이를 어디에 맡기느냐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공 보육 시스템이 좀 더 많아지고 확충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배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제 생각에는 이러다가 나중에는 노인들밖에 안 남을 것 같아. 진짜. 고령화 원인은 뭐 간단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신규로 진입하는 세대가 줄어들거나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수명이 연장되거나,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지금 한국 사회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속도를 당해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만드는 사회적 갈등들을 우리가 현명하게 해소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당장 시작된 문제이고, 이게 언제 끝나냐면 30년이 지나서 그때부터는 점차 이제 인구 비율이 안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령화 문제는 지금 막 시작을 해서 앞으로 30년이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는 문제인 거고요. 나는 그래서 고령화랑 저출산이 연결짓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고령화의 문제를 저출산으로 해소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다음 세대한테 고령화의 문제를 짊어지게 만드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세대의 사람들이 이 고령화를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이걸 연결시키다 보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뭐 고령화를 문제를 해소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싫고 화가 나.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만들어져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그런 데서 얘기하는 것도 대부분 다 형식적인 피상적인 얘기들만 계속합니다. 고령화가 이렇게 되니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예산을 얼마 책정해서 뭐 신혼부부한테 뭐 집 사는데 도와주고 아기 낳는데 육아비용 주고, 이런 얘기들밖에는 사실은 안 하고 있어요. 여성들이 아이를 어쨌든 낳는 주체다 보니까 너가 아이를 낳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가 되고 곧 초고령 사회가 될 거고 결국에 지금 젊은 세대들은 엄청난 세금 부담을 하게 될 거고 이건 여성들의 책임이네 라고 하면서 되게 이 여러 가지 문제,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그냥 여성 개개인에게 지우는 방식으로 되게 쉽게 접근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요새 남자들도 육아휴직 쓰기도 하고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해. 아 맞아. 그래서- 그런 남자면 솔직히 고민해볼 것 같아. 나 진짜 오빠 육아휴직 들어갔어. 1년. 아, 그래? 그러니까 육아휴직 쓸 거면 낳고 안 쓸 거면 안 낳고. 그러니까 이제 독박이 아니라 이제 맞아. 같이 같이 함께 맞아. 가는 방향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친척 오빠도 이제 육아휴직을 썼는데 회사에서도 의외로 되게 환영하는 분위기였어가지고 그러긴 하다. 조금씩은 그래도 그 인식들이 약간은 개선되는 것 같아. 그 아이는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생각이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 그런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다양한 가족들의 그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지만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처한 상황에서 선택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가 있겠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거. 이것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러면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령화 문제의 해결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 고령 세대를 조금 더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해결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구의 많은 부분이 고령화 됐을 때 그 모습에 맞춰서 또 새롭게 사회를 설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중에는 좀 희망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노력을 해야지. 그러길 바라지.